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시사 이야기.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뭐 시사 이야기 중에 다 어떤 인문학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저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어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최근에 학력 폭력, 아동학대 등등 문제가 많이 나오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배구 선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갑자기 그런 선수가 이렇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 좀 그런데 이러한 배경 끝을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이 시세 이야기로 모두에 설명해드린 대로 학교 폭력,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어떤 배구단 선수 누구지 다 아시죠, 그렇죠? 요 내용 생된 내용을 보니까 귀신같이 알아채고 나타난다. 여기 언니 같고 여기 동생 같아요, 벌써. 보니까 핸드폰으로 자기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해하니까 진짜 싫어! 라고 한자를 패풀까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동영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표현하다 보면 이제 지난 12월 때 이런 본인의 인스타그램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보면, 어리다고 막대하면 안 돼. 그런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해.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받고,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고, 또 다른 데는 보면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또 곧 터지겠지. 곧 터질 거야. 내가 다 터질 거야. 하는데 과연 이 누구를 두고 하는 것 같냐라고 보면 이 언론 시장은 김연경 선수를 두고 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미담이 있거든요. 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김연경 미담 또 나왔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크게 다쳐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연경 선수가 병문을 왔다. 병원 사람들과 우리 엄마까지 모두 놀랐다. 김연경 선수 덕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재활에 최선을 다했다.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또 어떤 참 누리꾼들은 후배 선배들이 유니폼은 물론 속옷까지 손빨래 해야 했던 점, 코치가 신입 선수들을 힘들게 했던 점 등을 털어놓으며 김연경이 이와 같은 옳은 관행을 바꿨다고 했다. 또는 또 김연경은 아시안게임에서 20년 만에 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해적을 못했는데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예, 회식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후배들을 미담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했다는데, 근데 이런 김연경 미담의 기사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연경에 대해서 한 얘기 아니고 누가 또 이 배구단에서 이 두 자매 한테 누가 학대를 하나 봐요. 학대를 하니까 나는 그런 말을 계속 표현한 것 같아요. 괴롭히는 사람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한 사람 죽고 싶다. 곧 터지겠지. 내가 다 터뜨릴 거야. 라고 이제 SNS에 인스타그램 올려놓으니까 과거에 이난 두 자매로부터 학대를 받았나 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또 이런 글을 또 아마 개전했나 봅니다. 맞은 사람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을 생각하지 않은 채 SNS에 올린 이 게시물을 보고 이와 같이 게시물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가해자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사에 대해서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 인문학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또 몇 년 전에는 미투 사건 등등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 전체가 말썽 많은데, 그럼 이 사건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미래잖아요. 미래. 이거는 일어난 거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용어에 보면 다산지석이라는 말 있잖아요. 다산지석. 다산지석. 자, 우리 다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결국은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계속 그 과거에 때린 사람을 탓하고만 있었으면 미래가 과연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렇죠? 항상 폭력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는데, 계속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탓하고만 있었으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가? 왜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미투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대자연은 이제 한 번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바꿔봐야 되지 않냐, 제도적으로 반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자는 하나하나 이런 문제들이 터뜨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어떤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사진을 캡처해 왔지만, 그 내가 읽어보니까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시끄러 확 때려 볼까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어떻게 축적이 되고, 이런 것을 가만 보면 그때 사회에서 일어난 폭력 등등 그거는 뭔가 모르게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거든요. 그럼 그 환경을 우리는 잘 보고, 앞으로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도록 우리는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계속 과거를 탓하고 그런 게 이제 처벌한다 뭐 어떻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현재는 입장이 봤을 때 과거는 현재 있어 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거울 삼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때린 사람은 뭐 잠을 잘 때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 다리를 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학교 폭력에 그런 상황을 당한 사람 가만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맞고 나면 그 다음날 뭐 젊었을 때는 정신적인 치유를 정신적인 치유는 영혼의 시키면서 이 영혼의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영혼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누구나 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제 위대한 존재.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이 부족해서, 즉 이런 인성 교육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폭력 등등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스스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땅에 온 것들이 이 지구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은 뭔가 모르게 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 것 같거든요.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말 저는 뭐 인정하지 않는데, 뭐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다들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잖아요. 그럼 원죄를 태어났고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그럼 현재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다면 계속
현재와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달리 해야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 원죄로 태어나지 않냐고 다시 뭐 쉽게 말해서 뭐 또 높은 차원에 또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상대가 하나하나 위대한 존재를 생각해가지고 야 폭력이다 미투라 상대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어른들 그렇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 자 학교 폭력에 불이하게 내가 맞은 사람 만약에 뭐 맞은 사람이나 입장에 있으면 그런 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제가 과거에 바로 그런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스님한테 왜 사람들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한대요. 뭐 이 짐승들이 죽을 때 누가 제가 뭐 그러잖아요. 뭐 개를 때릴 때 뭐 개고기가 최고. 저는 뭐 개고기 안 먹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개고기가 최고로 맛있는 그러면 막 때리면 그 개고기 더 맛있대요.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막 고통 같으면 이 온몸 전체가 독이 퍼진대요. 독이 퍼진대. 이 독이 퍼지면 이 독 퍼진 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개고기 맛있다고 하지만 퍼지면 역시 개의 원한이 내 몸속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 불자들은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자, 출가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그같이 내가 어떤 사람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SNS 남기를 치면 나는 평생에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평생 잊지 못하고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놔주고 그러면 내가 한테 너가 때렸다면 아 그래 내가 전생에 절마를 시키면서 두드려 팼으니까 현생에 내가 다시 보복을 받구나 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뭐가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 미래에 더 나아가는 생활이 아름답지 않겠냐는 거죠.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거기 성장 안 하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받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 내가 또 성장하지 못하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다 내 탓이구나. 내 행동에 뭔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행동이 전혀 뭐 문제가 없다면 전생에 조막 두드려 팼기 때문에 현생에 내가 한 대 맞음으로써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다 씻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교 폭력 여러 가지 미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 대자연에서 지금 과거 문제가 안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하나 둘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들이 이 문제를 갖고 깊이 통찰해서 뭔가 모르게 제도를 바꾸라고 뭔가 모르게 이 신이 어떤 화두를 내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자꾸 과거에 그런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 탓하면 얼마나 인적 자산으로 안 좋잖아요. 갑자기 대스타 뭐 국가 대표 선수였는데 갑자기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이 두 선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아니야.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그럼 혹시 과거에 학교 폭력을 인해 가지고 희생당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한 위로 삼는 위로를 삼자고 말했던 것은 내가 그 사람 당했다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현생에 내와서 그런 당으로 내가 갚는다. 우리가 언젠가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불교의 금강경에 보면 왜 금강경을 수지독송한금 해도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냐라고 얘기를 하니 보주님께서는 너는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안 했다면 더 단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금강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전도로 다른 사람한테 천시 받는 걸로만 갚았다라고 했다시피 그런 구조를 머리에 떠올라서 내가 과거의 전생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한때 내가 맞음으로써 내가 이제 바르게 생활을 하라고 뭔가 모르게 또 그 전생에 내가 또 죄를 갚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의 상처를 안 받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안 받아. 그럼 나는 크게 성장을 하면 나중에 때린 사람은 내한테 와서 다시 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더더욱 나는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이 사람 결국 때린 사람 결국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크게 성장하면 결국은 보복은 불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원한을 갚으면 그 원한은 끝이 없느니라. 또 성경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 했다시피 내 영혼의 상처를 안 받고 더 성장하려면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사 이야기 아동 학대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